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한 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겨우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업주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장 기계는 멈춰섰고 포장된 완제품이 한 켠에 쌓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손을 놨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등 여러 국적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지급을 약속하던 사장은 며칠 전 공장을 떠났고 이들 열댓 명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두 끼도 못 먹고. 이들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건 지난해 7, 8월쯤. 처음엔 150명 정도가 온수매트를 만들었고 제품은 유명 회사들의 상표를 달고 전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업주 측은 체불임금이 5천만 원 정도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있어 가동을 멈췄으며 일을 그만둔 상황이어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 못 믿는 게 그만둔 거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일도 못하게 날로 밥 빼가고 일하는 날로도 뭐든 숙소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공장 가건물에서 매트 한 장에 의지해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여기도 다 돈 받아서 돈 보내.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고흥을 배경으로 한 영화 순정이 오늘 순천과 광주에서 시사회를 갖습니다. 시사회는 순천 CGV와 광주 터미널 CGV에서 각각 12시와 오후 6시에 열리며 시사회 후에는 이은희 감독과 주연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쇼케이스 행사도 펼쳐집니다. 영화 순정은 애틋한 첫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린 멜로 영화로 지난해 6월부터 고흥 남양 중산과 녹동항 등 고흥 전역에서 촬영됐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0만 명 미만 전국 16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한 결과 여수시를 전국 2위로 선정하고 보통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도서지역 마을버스 증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안철수 의원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당 지지층 확산을 위해 호남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역 총선 후보들도 잇따라 신당행을 선언해 변화가 예고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 지지자를 만나는 첫 행보로 호남 지역 그것도 순천을 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인이 순천 태생이고 장인이 여수에 살았던 점 때문에 호남의 사이라는 말을 들었던 안 의원은 지역과의 인연을 자주 거론해왔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가운데 정치개혁과 정권교체의 선도 지역으로 순천을 택했다며 지지층 확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저는 제 온몸을 던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낡은 정치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안철수 의원 강연회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최근 그의 정치 행보에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현역 의원들이 탈당 뒤 국민의당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4월 총선에 출마할 지역 예비 후보자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이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새 인물 찾기를 표명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너도 나도 신당 참여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민심을 앞세워 기존의 야당 기득권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정치 질서를 외치는 국민의당 사이에서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순천 방문에 이어 경남 창원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당 지지 세력 확산을 위한 폭넓은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독감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 전남도 내에서 첫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독감 확산 우려가 커져 독감과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기침, 인후통, 두통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상록 화렵 가로수 병해를 유발하는 깍지벌레 제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서면과 삼산로, 환선로 등 생활권 주변 지역에 먼나무와 후박나무 등 상록 화렵 가로수의 수액을 빨아먹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깍지벌레 방제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깍지벌레 병해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주로 시민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점을 감안해 방제 약품 대신 인력을 동원해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신형 스포티지 차량의 히터가 이상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측은 설계를 바꿔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달 전 신형 스포티지를 구입한 신선호 씨는 차량 히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방향으로만 온풍이 나오도록 히터를 작동시켜도 위쪽인 유리창으로 바람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도 머리 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신 씨는 머리가 아프고 상대적으로 발은 시립다고 말합니다. 발 쪽에 히터를 틀면은 발 쪽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앞 유리 쪽으로 나와서 코가 아플 지경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이 너무 시려워서 운전하기 힘들어요. 신 씨처럼 차량 오작동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인터넷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차 히터 불량건 접수라는 제목의 인터넷 카페에는 220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비슷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발이 시리다며 명백한 하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회원분들이 200분이 넘을 정도로 그 모든 거를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스포티지가 뭐 저희 동호회 말고도 다른 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대다수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기아차는 차량 히터와 에어컨에 새로운 설계를 도입한 것이어서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래쪽으로 히터를 틀었을 경우에 앞유리에 습기가 많이 찬다는 운전자 불만이 많아 신차에는 바람이 위쪽으로 많이 나오도록 했다는 해명입니다. 정상적인 작동 상황이고 그 신사양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기아차가 소비자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기아차의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출시된 뒤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형 스포티지는 지금까지 모두 2만 7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에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도 의회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원포인트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 정부가 예산을 줘야 한다는 교육청. 양측의 갈등 속에 보육 대란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누리과정 공동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 의회,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계속해서 그 간담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화가 없고 긍정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때 우선 유치원 예산액 482억 원에 대해 원포인트 추경 편성 시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4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분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추가 재정 지원이 있으면 그것을 재원으로 하고 종전에 그 유치원분 지금 예비비로 삭감돼 있던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스스로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기에 명분이 약해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누리과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지켜보고 전남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소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A 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씨의 구속수사와 함께 여수 학동 일대 유흥업소 단속과 성매수자 처벌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6억 원의 이자 차액을 확보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융권 융자를 지역 내 기업이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 신청서와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뼛속까지 시리다는 말은 오늘 같은 날 쓰는 것 같습니다. 집 밖을 나서자마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오늘 많이 춥습니다.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찬 기운이 몸속을 사정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으로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 만나는 시민들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추운지가 느껴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이 칼바람을 막기 위해 기마개나 목도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밤새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전국이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추위가 훨씬 더 심해졌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관령 영하 18.3도, 파주가 영하 13.3도, 서울도 영하 8.9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의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 지방의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8.9도, 대전 영하 7.2도, 대구 영하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0도, 광주 3도, 대구 5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강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